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과학 수업을 만드는 준근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목소리로 만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리엔테이션을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응을 잘해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질문도 잘 해줘가지고 선생님도 보람차고 힘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배웠던 1단원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 강의로 채워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원자와 분자, 그리고 이온에 대한 용어를 같이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다고 질문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여러분 1단원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단원의 내용은 물질의 구성이에요. 이 물질의 구성이기 때문에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보면은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뭐 별이나 우주처럼 큰 범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차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 1차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배웠듯이 물질의 기본 성분은 뭐였죠? 맞아요. 원소였어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라고 했었죠. 자, 기본 성분인 원소 그리고 입자인 원자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원소와 원자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기본 성분이 원소라 그랬고 구성하는 입자가 원자라고 했죠. 성분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종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무슨 종류로 구성되어 있니? 종류의 개념이고, 자, 입자라는 거는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즉 얼마나 들어있는지 개수, 수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가시면은 원소와 원자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분자 단원을 들어갔을 때 원자와 원소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2차시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3차시 전하를 띠는 입자, 이거를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이온이라고 했죠. 이렇게 차시에 대해서 핵심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1단원 1차시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시면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14페이지부터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실험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라부아지에라는 학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면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파트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화학 법칙을 학습하게 돼요.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한 학자 또한 라부아제거든요. 이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원소 단원, 물질의 기본 성분 단원에서 라부아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라부아제에는 물을 가열해서 뜨거운 주철관 속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인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주철관이 어떤 거냐면 철에다가 탄소를 섞은 철을 주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 주철관을 가열을 해서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H2O 물 분자가 지나가면은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되겠죠. 액체였던 물이 주철관을 지나면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철관 끝에서 라부아제는 찬물로 다시 식혔어요. 자, 뜨거운 수증기를 다시 식혔기 때문에 액체인 물이 되겠죠. 찬물로 식혀서 물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기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체가 어떤 종류인지 집기병, 기체를 수집하는 병에 수집을 해서 어떤 종류인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모인 기체의 종류를 확인해 보니까 기체의 종류가 수소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수소기체는 뭐죠? 바로 H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철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물이 통과하면서 철이 녹슬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철이 녹슬었다라는 거는 그냥 철에서 산화철로 변화가 되었다는 건데요. 산화철, 여기서 나온 산화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주철관에 아까 선생님이 성분이 철과 탄소밖에 없다 그랬는데 산소와 결합했다는 거는 물이 통과하면서 산소가 발생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물이 수소기체만 발생한 게 아니라 산소기체를 발생을 시켰구나. 그래서 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라부아제가 실험한 물이라는 성분이 통과하면서 다시 그냥 물로 된 게 아니라, 즉 물에서 물로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었다. 더 작게 분해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소기체가 H였으면 산소기체는 O.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라부아지에가 물 가지고 실험을 한 이유는 고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물과 불, 그리고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물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물이 그냥 물로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산소와 수소로 더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이 산소와 수소라는 더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었어요. 즉 물은 사실상 실험해보니까 분해가 된다 안 된다? 맞아요. 분해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랑 수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될 수가 없다.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았고 실험을 해봤을 때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산소와 수소야말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산소와 수소를 포함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한다? 맞아요. 이러한 기본 성분들을 원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산소와 수소 말고 약 118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있는데요. 우선 원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원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 원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가 뭐라 그랬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자,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원소의 종류 미리 써봤는데요. 수소, 산소, 금, 철, 알루미늄, 헬륨, 그리고 탄소, 규소, 구리, 순 총 10가지를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수소, 산소, 금, 철 4가지가 나오고 EBS 강의에서는 나머지 6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소의 종류는 한 20개, 많게는 30개 정도까지 알아두면은 나중에 화학식을 배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10가지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원소의 종류에는 118가지나 많다 그랬죠?
이렇게 원소의 종류를 정리한 표가 있는데 이거를 원소 주기율 표라고 해요.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소 주기율 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번호가 있는데요. 1번 수소부터 2번 헬륨이 있고 자, 쭉 번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면은 118번 우는 옥흓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원소에 대해서 정리한 표가 원소 주기율 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각각 원소 종류에 따른 원소 기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원소 종류에 대한 원소 기호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소. 수소는 아까 라부아지에 실험에서도 말했는데 수소는 원소 기호가 H이죠. 자, 산소도 아까 나왔는데 산소는 O였고요. 자, 금은 뭘까요? 금 한번 찾아볼까요? 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금 찾으셨나요? 자, 금은 바로 여기 은 밑에 금 있죠. AU. 그래서 금은 원소 기호가 AU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철. 철은 뭘까요? 철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철이 어딨죠? 맞아요. 여기 철 FE라고 나와 있죠? 철 FE 라고 나와 있고 자, 알루미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포일 이렇게 가벼운 소재의 금속을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자, 알루미늄도 찾아볼까요? 알루미늄 어디 있을까요? 알루미늄 바로 여기 알루미늄 AL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A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보이네요. 여기 헬륨 HE라고 보이죠? 헬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탄소 한번 볼게요. 탄소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 보이네요. 탄소가 뭐죠? C라는 거였고 규소는 뭐였죠? 규소는 또 가볼까요? 규소는 또 바로 나오네요. SI 나오죠. 규소는 SI가 나오고 구리 찾아볼까요? 구리는 어디 있을까요? 구리는 좀 더 가다가 여기 보이네요. 구리 CU라고 보이죠. 구리는 CU라고 보이고 마지막 수은 찾아볼게요. 수은 어디 있을까요? 수은 쭉쭉 가다가 여기 바로 금 옆에 수은 HG가 있죠. 그래서 수은도 HG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원소 기호의 이름은 영어 혹은 라틴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는 하이드로젠, 산소는 옥시젠, 영어의 이니셜을 딴 건데 여기 철 같은 경우를 보면은 Fe잖아요. 철은 영어로 아이언인데 I가 아니라 FE를 땄고 금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알듯이 골드죠. 근데 G를 딴 게 아니라 AU예요. 이거는 금이나 철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에서 이니셜을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기호가 영어와는 다르게 표기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소부터 수은까지 원소의 종류와 원소 기호를 정리해 봤는데 원소의 특징은 선생님이 말로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가 여기 있는 헬륨이에요.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 에너지 연료로서 많이 써요. 뭐 수소 전기 자동차의 연료로도 쓰이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쓰여요. 이렇게 수소가 연료로서 각광받는 이유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 즉 에너지를 더 많이 강하게 내기 때문에 에너지 연료로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는 뭐 탄소 같은 거를 태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이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연료로서 사용을 해도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즉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더더욱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소. 여러분들이 산소는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또 호흡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연소라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태운다라는 거는 대부분 연소 반응을 말하는 건데 모두 다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고 아까 라부아지에 실험에서 철이 부식돼서 산화되는 것, 즉 산소와 결합한다. 이때도 산소가 등장을 했었어요.
자, 금은 여러분들 잘 알 테고 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철은 여러분들이 흔히 단단한 금속,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근데 금속은 철, 이게 아니라 철이 여러 가지 금속 중에 한 종류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금도 금속의 한 종류예요. 다만 금속은 강하지 않은데 철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기계나 건축물의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알루미늄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호일 되게 가벼운 소재로서 사용이 돼요. 이 알루미늄도 금, 철과 같이 금속의 종류 중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헬륨은 아까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이자 기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탄소. 탄소는 여러분들 흑연 알아요? 흑연? 흑연이 연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연필심 여러분 잘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나요? 잘 부러지죠. 근데 흑연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나요? 다이아몬드는 비싸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이러한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모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런 강도의 차이가 있나요? 자,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빽빽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강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빽빽하지 않아서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형태로 결합을 하면은 흑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규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의 소재로 이용된다라고 배웠을 텐데, 자, 규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서 모래 잘 보면은 하얀 알갱이 있죠. 반짝반짝 거리는. 이게 석영이라는 건데, 석영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 석영을 가공하면은 규소라는 물질을 정제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래 성분에 많다고 한 게 이런 이유였고요. 자, 구리. 구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흔히 뭐 메달 종류가 금, 은, 동 있죠. 이 동이 바로 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리는 전기 전도도, 전기를 전달하는 정도와 열 전도도, 열을 전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구리가 전선 소재로 많이 사용이 돼요. 물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금도 전기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 왜 금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 소재로 금을 사용하면은 전선 값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구리는 금에 비해서 가격도 낮고 전기 전도도 높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구리가 전선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수은은 은백색의 금속이에요. 특이하게 금, 철, 구리 같은 경우는 고체 금속인데 수은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수은 온도계라고 많이 사용해 봤을 텐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빨간 색깔 액체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수은 온도계인데 이 수은이 중금속의 한 종류예요. 따라서 인체에 닿아서 흡수되게 되면은 미나마타 병이라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은 온도계가 안전한 디지털 온도계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대기 성분과 인체의 구성 원소 쌤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대기 성분을 100%라고 하면은 질소는 78%로 전체를 차지하고 산소는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를 해요. 21%를 차지를 하는데, 자, 질소와 산소의 비율을 더해보면은 99%죠. 거의 대부분의 대기 성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거는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르곤에 대한 원소 기호를 적어봤는데요. 자, 아르곤 여기서 찾아보면은 바로 보이죠? 아르곤 AR로 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선생님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원소 기호는 CO2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니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산소 2개, 이산화죠. 산소 2개와 탄소 하나가 결합된 CO2의 형태예요. 자, 이미 이 화학식만 봐도 탄소와 산소 2개로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원소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분해될 수가 없는데, 이산화탄소는 다시 탄소와 산소로 쪼개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원소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원소가 결합된 형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분자라고 배웠을 텐데요. 아르곤은 원소이고 이산화탄소는 분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인체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여러분들이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대표 성분이기 때문에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원소이기도 해요. 자, 탄소랑 수소, 산소는 CHO라는 거 아까 앞에서 확인해 봤고요. 자, 질소의 원소 기호는 옆에서 찾아보면은 또 바로 7번 질소가 보이죠? 이렇게 N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인체는 단단한 뼈가 있죠? 이러한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칼륨, 마그네슘 등등의 여러 무기질 성분이 있어요. 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원소 기호도 옆에서 살펴보면은 좀 더 가서 여기 칼슘, 그리고 바로 왼쪽에 칼륨, 칼슘 바로 위에 마그네슘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CaKM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원소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이 특징을 대기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원소 주기율표 찾을 때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산소, 탄소, 헬륨, 그리고 여기 있는 질소같이 기체 성분이거나 가벼운 물질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금, 철, 알루미늄, 규소, 구리, 수은, 그리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처럼 단단한 금속 물질들은 주로 왼쪽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에 원소가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붉은 색깔의 경계선이 보이죠.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 비금속, 금속이 아닌 물질이라 그래서 비금속이라 그러고, 반대로 이 경계선 왼쪽에 있는 물질들은 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아까 118가지의 원소 중에서 모두 다 자연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원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104번부터 118번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원소예요. 따라서 자연 원소와 인공 원소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각각 원소 종류에 따른 원소 기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금속과 금속, 자연원소와 인위원소까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검색창에 원소 주기율표라고 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원소의 종류를 알아봤으니 어떻게 구별하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불꽃 반응이 있어요. 자, 불꽃 반응은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소를 불에 가져갔을 때 활활 타면서 원소마다 특유의 색을 보여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금속 중에서도 일부 금속에만 나타내는 특유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꽃 반응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보겠지만 불에다가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쪽 바깥쪽의 불이 겉에 있는 불꽃이라 그래서 겉불꽃이라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불이 타는 거를 아까 산소가 반응을 하는 연소라 그랬는데 산소가 안쪽보다는 가장 바깥쪽이 산소랑 많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을 가져갈 때 안쪽에 가져가는 것보다 이 바깥쪽에 가져가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한 반응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각 종류에 대한 불꽃 반응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칼륨, 칼슘, 리튬, 구리, 그리고 나트륨, 스트론튬까지만 나와 있고 바륨, 세슘은 EBS 강의에 나온 건데 강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8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뭐였죠? 네, 맞아요.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이었어요.
자, 여기 보라색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칼륨의 원소기호 뭐였죠? 다 말해봅시다. 칼륨의 원소기호 맞아요. K였고, 자, 칼슘은 불꽃 반응색이 뭐였죠? 칼슘은 주황색, 맞아요. 주황색이고, 자, 칼슘의 원소기호는 뭐였죠? 칼슘은 칼륨과 다르게 Ca였죠? 용어가 비슷하니까 리움슘 헷갈리지 말고, 자, 리튬은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 맞아요. 빨간색이고, 리튬의 원소기호는 Li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리는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다? 청록색이었다. 그리고 구리의 원소기호는 아까 봤듯이 Cu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소기호 한번 원소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은 나트륨도 금속의 한 종류예요. 이 왼쪽에 있으니까 나트륨 여기 Na, 나트륨 Na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무슨 색? 네, 바로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란색. 나트륨의 원소기호가 Na였죠. 네, 나트륨 노란색, 니은 이렇게 기억하면은 좀 더 연상하기가 쉽겠죠. 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 네, 맞아요. 빨간색이고, 자, 스트론튬의 원소기호 한번 찾아볼게요. 스트론튬의 원소기호 뭘까요? 자,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은 스트론튬 SR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론튬 SR 적어보도록 할게요. SR. 자, 마지막으로 바륨이랑 세슘 남았는데, 바륨 같은 경우는 무슨 색이었죠? 바륨은 바로 황록색. 그리고 세슘은 파란색. 이렇게 불꽃 반응색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바륨이랑 세슘 원소기호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바륨이랑 세슘 붙어 있죠? 바륨 BA, 세슘은 CS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륨 같은 경우에 BA, 그리고 세슘 같은 경우에 CS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각 원소에 따라서 고유의 불꽃 반응 색을 보여요. 자, 불꽃 반응이 청록색이면은 그 물질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고,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 하면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다 하면은 리튬인지 트론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속 원소의 종류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금속 원소 혹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불에 가져가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은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했다 그래서 그 물질에는 동일한 금속 원소가 들어있겠다라고 확정 짓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맞아요. 불가능하다. 자, 왜냐면은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봤는데 빨간색이었다. 그럼 얘는 리튬이 들어있겠네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겠죠. 스론튬의 불꽃 반응색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속 원소가 동일하다면은 금속 원소에 따른 불꽃 반응색을 보이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 같은 리튬과 스트론튬은 그러면 구별할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죠? 이 스펙트럼, 이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 스펙트럼도 있고 연속 스펙트럼도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도 있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스펙트럼 하니까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정확히 스펙트럼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스펙트럼이 어떤 거냐면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색의 띠를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프리즘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기둥처럼 생긴 유리 구조인데요.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여러가지 색의 띠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색의 띠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된 색의 띠로 색의 띠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예요. 분광기는 이 프리즘을 활용해서 만든 빛을 분해시켜서 보여주는 기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 하나 혹은 몇 개의 선 가닥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선 스펙트럼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자, 이렇게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튬의 선 스펙트럼과 그리고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은 어떻다? 같지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면은 이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를 통과시켜서 나타난 스펙트럼을 보고 이거는 리튬이다, 스트론튬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 구분할 수가 있고, 색깔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금속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뭐냐라고 묻기보다는 염화칼륨, 질산칼륨, 황산칼슘, 황산리튬 이렇게 어떤 물질의 형태, 분자의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불꽃 반응색을 알 수 있을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구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염화구리 그리고 질산구리, 황산구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은 원소 중에서도 금속이라고 했죠. 금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꽃 반응색에 사용한 이러한 물질들은 여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형태예요. 자,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된 형태예요. 여러분 3차시 전하를 띠는 물질에서 이온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렇게 비금속 이온과 금속 이온이 결합한 형태거든요. 이걸 이제 이온끼리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염소라는 비금속과 구리라는 금속이 결합한 게 염화구리, 질산 형태의 비금속과 구리라는 금속이 결합한 형태, 황산이라는 비금속과 구리라는 금속이 결합한 형태, 이렇게 비금속 플러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불꽃 반응색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불꽃 반응색은 금속에 대한 불꽃 반응색을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나와 있는 게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앞에는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물질의 이름만 보고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구리는 아까 불꽃 반응색이 뭐라 그랬죠? 청록색이라 그랬죠. 따라서 염화구리, 질산구리, 황산구리 모두 불꽃 반응색이 청록색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불꽃 반응색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물질이 단순한 원소가 아니라 원소와 다른 원소가 결합된 형태의 물질이라면은 뒤에 나와 있는 금속의 이름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불꽃 반응색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와 함께 1단원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어요. 자, 라부아제의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가 무슨 뜻인지, 원소의 종류와 각 특징, 그리고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색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2차 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그리고 3차 시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